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인 여러분이 전 시간에 살펴봤던 그런 개론들이나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도시개발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고, 도시개발의 종류와 도시정비의 종류, 그리고 산업단지 기타 개발, 도시개발하는 방법들 또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관련 법제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이라는 것. 도시의 다양한 변화와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이념을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다. 즉, 도시계획에서 상위법에서 상위계획에서 수립했던 도시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법령을 보아도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관리법과 사업법. 그 도시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법령이 있고,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법이 있단 말이죠. 도시개발은 사업법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선계획 후 개발의 취지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고, 다양한 제도와 법령이 포함되어야 된다. 선계획 후 개발.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게끔 개발해야겠죠. 당연한 얘기가 될 것이고요. 도시의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도시에서, 즉 토지에서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서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는 행위다. 도시적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도시의 기능 일반적으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주거, 생산, 활동, 위락, 교통 이런 것들, 그러한 기능 활동을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기존 시가지 및 정비를 하는 재개발까지도 도시개발을 볼 수 있다. 협의로는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개발 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등과 같은 도시의 공간적인 변화와 개발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넓은 의미로는 도시 전반에 걸쳐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개발 행위를 도시개발로 명명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이라는 게 어쨌든 그런 거죠. 보여지든 보여지지 아니하든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도시개발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시계획 및 단지개발을 위해서는 이제 국계법에 의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 및 촉진위원 특법법 등이 있다. 국계법에서는 우리 배웠던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계획, 개발행위 허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은 도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민간의 다양한 도시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으며, 도시 내 주거,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도심 주거환경 정비법은요, 우리 재생법이죠. 도시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그래서 주거 환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구역을 지정, 정비 사업의 시행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도촉법, 재정비 촉진위원 특별법은 낙후된 기존 시가지 지역의 주거 환경의 개선과 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광역적인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그래서 도정법보다 보다 넓은 지역에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 법에서는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과 재정비 촉진지구의 수립 및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에서 다룰 거예요. 이런 도시개발을 좀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시개발의 변천 과정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960년대입니다. 1차, 2차 경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죠. 1962년부터 71년까지 약 10년간의 계획이겠네요. 그래서 그런 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으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도시화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그랬을 때 공업화 및 경제개발 정책의 본격 가동으로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 계획이 최초로 건설된다. 그래서 그 사례가 울산 신시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중화공업 육성을 하면서 해안가 임해공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철이나 석유,
이와 같은 중요한 중화공업들이 들어오죠. 인구 15만 명의 어마어마한 대규모 단지가 건설됐다는 거. 자, 두 번째로 보면 광주 대단지가 있다. 자, 성남 같은 경우 서울에 있던 기존 판자촌들을 좀 철거하면서 기존에서 거주하고 있던 그 거주민들을 외곽으로 보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그린벨트 도시, TVI였죠? 그 테네시 개발과 같은 뉴딜 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슬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시 외곽으로 보내겠다. 같은 개념일 수 있겠죠. 그 서울 시내에 조금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진 판자촌에 거주하시던 그런 사람들을 외곽으로 좀 보내놨다는 거. 과거, 지금 현재 성남, 과거 광주 같은 경우 보면 되고요. 영동지구 및 여의도 신시가지 등 개발이 있었다. 영동지구 지금 강남이겠죠. 강남 개발. 그리고 여의도 신시가지. 여의도 개발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금융과 정치의 중심지로 만들어 놓은 게 되는 것이 1970년대다. 자, 1970년대. 서울, 강남, 신시가지 개발이 본격화된다. 자, 영동지구 옆에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영동지구 그 압구정 쪽에서 이제 점점 커지게 되는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고, 과천과 반월 등의 신시가지 개발을 하겠다. 신시가지, 도시 내에 새로운 시가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도시 내 새로운 시가지 어떤 거? 주택 공급이 목적이겠죠. 그 도시와의 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의 주거 수요가 드러나게 되고 주거지를 만들어 놓는. 그래서 신시가지 개발했고, 청량리, 미아리, 영등포, 천호, 영동 등의 부도심이 형성된다. 도시의 발달 구조를 본다면 교통의 발달과 함께 그런 공간이 이제 외연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끔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종로를 중심으로 뭐 청량리, 미아리, 영등포, 천호, 영동 등의 부도심이 서울 외곽으로 자리 잡더라. 그 밖에 부천, 의정부, 성남, 안양, 반월, 광명 등의 위성도시를 거느리는 대형도시로 탈바꿈하더라. 그러니까 70년대 서울과 함께 그 주변 지역들, 위성도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 위성도시예요? 경제적인 자족성을 갖추지 못한 모도시로부터 기생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자, 그럼 80년대 목동과 상계 등의 주택 중심의 도시 내 신도시가 건설되더라. 정말 목동하고 상계 같은 경우 대규모 도시죠. 완전 대단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도시 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목동, 상계 이쪽 뭐 지금 보면 교육의 도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학군 좋다. 아무래도 학교가 거주민에 따라서 인구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학군 좋다는 게 뭔데요? 집에서 학교 쉽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주택 200만 원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가 등장한다. 그렇죠? 우리 수도권 1기 신도시 많이 알잖아요. 일산, 분당, 중동, 삼본 등등의 수도권 교외 지역으로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신도시들이 탄생한다. 신도시 개발 수법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이 주로 활용되었다. 자, 택지개발 촉진법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주상공을 만든다면 택지개발 주거지만 만들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런 좀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90년대 넘으면서 대규모 신도시들의 일시 개발에 대한 비판이 있더라. 즉,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만들었다. 그래서 무임승차에 의한 기반시설 부족 등이 난개발을 초래했다. 그러니까 인프라를 갖춰놓고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옆에 신도시 있네? 그럼 나도 옆에다 만들어 봐야겠다. 그게 용인의 사례죠. 분당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그 주변으로 그냥 용인에 엄청난 난개발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계획도시의 개념으로 제2기 신도시, 화성, 판교, 김포, 파주 등을 건설했고, 지방 신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그래서 남학 신도시, 대구 달성, 광주 수원, 서남부, 천안, 전북 서주 등 국토의 균형 및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신도시를 건설해내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살펴볼 내용들이 이제 아마 이런 내용들 많이 보실 거예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리고 이제 뭐 혁신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도시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거에 본다면 60년대는 이제 산업도시, 공장의 도시였다면 70년대는 신시가지 개발, 그 도시 내에서 뭔가 좀 더 해결하려고 했고요. 이 수도권 외곽에 일기 신도시 생겼고 그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국토가 퍼지게 되는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큰 변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도시개발 종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신개발이라 불리는 것은 아직 도시적인 형태와 기능을 갖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시설을 설치한 행위다. 즉, 토지 형질 변경, 땅을 깎아내거나 토석을 채취하거나 매립하거나 이런 거, 형질 변경이죠. 가지고 있는 형상을 바꾼다. 거기에 건축물을 만들거나 시설을 배치하는 이런 것이 개발이다. 자, 그럼 신도시라는 건 뭐냐? 대도시 인근 또는 계획적으로 구성된 새로운 도시 주거지를 지칭하며 새로운 주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위성도시, 침상도시, 확성도시, 자독형 도시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모든 도시의 용어를 신도시를 하겠다. 즉 뉴타운이라 하겠다. 위성도시는 자율적 경제력이 없다는 도시를 뜻하는 거고, 침상도시, 베드타운을 얘기하는 것이고, 확장도시,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만들어진 도시, 자독형 도시는 정말 우리 얘기하고 있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족적, 경제적 자족성을 가진 도시. 이런 모든 것을 다 신도시라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신시가지, 신도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뭐가 있느냐? 자, 대표적인 게 택지개발 사업이 있다. 도시 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자, 시급한 주택난이에요. 시급한 주택난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 좀 약간의 특별법인 썩인 성격이 있고 주택 공급을 위해서 빠르게 진행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또 혁신도시 있네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 환경을 갖도록 하는 밀양도시다. 자, 혁신도시, 이노시티라 불리는 우리가 뭔가 이노베이션이다, 뭐 새로운 혁신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거만 만들면 안 되더라. 거기에 어떤 기능을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을 거예요. 도시의 개발은 도화시다. 즉 도는 권력이고 정치 권력이고 시는 경제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들 본다면 어떤 주거 위주였죠. 일산이 그렇고 뭐 분당이 그랬고 그냥 주거지 침상도시로 전락하게 되는. 근데 혁신도시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핵인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는 거죠. 정부의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고 그런 사람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그와 함께 기업도 이전시켜서 보다 지방의 육성화를 시킬 수 있는 혁신도시였다. 자, 기업도시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 연구, 관광, 레저, 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자독적, 복합적 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다. 그래서 그 예는 산업교육형, 지식기반형,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가 있더라. 자, 이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 예전에 이제 배웠던 하워드에서 그런 게 있었죠. 하워드의 도시개발은 전원도시협회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그 뒤에 있던 레드번 계획 같은 라이트와 슈타인도 레드번 조합에서 진행했죠. 근데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베크럼비가 들어왔고 아베크럼비의 신도시 계획은 정부 주도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야기했고 아베크럼비를 받아서 라이스 위원회에서 신도시 계획을 운영하잖아요. 그때부터 도시개발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영국에서 라이스 위원회가 있었고 미국에서 어디 있었어요? 텐시개발공사, 그린휠의 영향력을 받은 뉴딜 정책, 루즈벨트 대통령의 자문위원이었던 그런 텐시개발유역공사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민간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전원도시협회든 레드번 협회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주도에서 어떻게 넘어오는 거 다시? 기업, 민간한테 넘어가는 거죠. 왜 민간한테 넘어가겠어? 아무래도 공공에서는 공익의 입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약간 사업성이 떨어지고 비용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민간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기업 도시의 기본적인 건 그렇잖아요. 당신의 기업이 저리로 이전을 한다면 당신의 기업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겠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메리트를 주겠다. 그래서 그 도시를 육성화시키고 그 도시의 기반을 만들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기업 도시의 포커스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뭐 신도시든 혁신도시든 이와 같은 것은 정부 주도라면 기업 도시는 기업이 주도하는 도시다. 또 이런 개념들은 이제 과거에 있었지만 현대 도시는 새로 등장하게 되는 개념이라는 거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도시개발 유형입니다. 도시개발 유형은 토지개발, 건축물 개발,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 종합개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토지개발이라는 것은 토지의 정지 작업과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부지 또는 대지를 조성하는 행위다. 즉, 예를 들어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이 그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공간을 개발하는데 베이스, 땅바닥만 개발해준다는 거죠. 기반시설 설치하고 상하수도 깔아주고 도로 개설하고 빠지는 그것이 토지개발이다. 자, 그럼 건축물 개발은 뭐냐? 토지개발에 의해 조성된 부지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다. 토공에서 토지공사에서 땅 밀어주고 기반시설 설치한다면 거기서 건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별대지 건축물 건축한다라고도 하게 되어 있지만은 토지개발 정리사업으로 인해서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개별적인 블록을 분양했고 개별 블록에서 뭐 삼성이든 LG든 대우든 와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그런 게 건축물 개발이다. 자,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 종합개발은 같이 하면 되겠죠, 한 번에. 토지개발과 건축물을 하나의 사업으로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이 그 예이다. 그래서 토지개발 같은 경우는 땅바닥, 베이스만 건축하는 거고, 건축물 개발은 이제 그런 토지 개발이 된 곳에 건축물 올리는 거. 그리고 주택법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게 도시 개발의 유형이다. 다음은 도시 정비예요. 도시 정비. 우리 도시 재개발, 도시 재생, 뭐 이런 많은 말이 있는데요. 도시 정비란 무엇이냐? 우선 재개발. 노후화되거나 쇠퇴화된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활동. 아무래도 낙후되고 오래되고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환경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상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개수 혹은 확충하는 개발행위다. 자, 어떠한 지역에 오래된 시가지, 기존의 시가지가 낙후됐어요. 거기 개발해야겠죠. 재생해야겠죠. 재개발해야겠죠. 그런 내용이다. 재개발 유형은 이제 공간적인 범위를 본다면 필지 단위의 개별적인 건축물의 재개발, 그렇죠? 건축물의 재개발, 그리고 가구 단위, 블록 단위겠죠. 하나의 건축물을 바꾸느냐, 아니면 하나의 블록, 도로를 둘러싸인 하나의 블록을 바꾸느냐, 아니면 지구 단위 일정 규모의 플래닝을 바꿔내느냐. 토지의 용도, 주거지를 재개발한다, 혹은 상업 및 업무지구를 재개발한다, 혹은 공공시설을 재개발한다, 혹은 공업지역을 재개발한다. 아무래도 재개발의 대상에 따라서 종류가 구분될 것이고요. 시행 방식, 전면 재개발,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할 것이냐, 수복 재개발, 혹은 보존 재개발. 약간 보존과 수복, 남기고 이렇게 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시 정비에서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겠다. 그게 오늘의 개요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요. 또 이런 시가지 정비를 위한 사업들은 우선 도촉법,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에서 본다면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 좋은 말 뭐가 있죠? 도촉법에 따르는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광역적인 것이라는 거. 자, 그러면 광역적인 것 이외에는 개별적인 게 어떤 것이 있냐? 정비 사업이 있겠죠. 도정법에 의한 정비 사업들을 본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가로환경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총 6가지 사업이 있다.
그래서 뭐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재건축 같은 경우 어떤 거예요? 기반시설 양호화나 건축물이 안 좋다는 거죠. 어떤 동네, 강남과 같은 동네, 도로 잘 닦여 있는데 아파트가 오래됐어요. 그럼 아파트만 새로 건설하면 되겠죠. 재건축이죠. 자, 재개발 같은 경우 어떤 거? 그 기반시설과 주택이 모두 다 불량한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밀어버리고 다시 하자는, 그렇죠? 새로운 개발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 어때요? 열악열악이죠. 흔히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달동네 같은 거 생각해보면 되죠. 달동네. 정말 안 좋은 공간들 다 철거해서 새로 만들어보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지와 공업지, 그렇죠? 상업과 공업 지역에 대해서 그런 플래닝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 들어온 것이 가로환경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두 가지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길에 대한 이야기죠. 과거 정비 사업은 이제 거리 정비 사업 같은 게 별도에 없었던 것을 도정법에서 이제 끌어안으면서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정비 사업, 그리고 국계법에 의한 도시계 시설 사업 등 이런 것들이 시가지 정비를 위한 사업들이고, 지금 이와 같은 사업들을 묶어서 도축법이 진행되는 거죠. 재정비 촉진지구.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나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문제되니까 광역적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와 같은 시설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이 도촉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산업단지 기타 개발이네요. 자, 산업단지, 공장, 지식 관련 산업, 문화 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 관련 시설, 재활용 관련 시설 등등등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교육, 연구, 문화, 정보처리 업무 시설들의 기능 제고를 위해 주거, 문화, 환경, 복지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토지. 즉, 산업단지라는 것이 이제 공장과 함께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주거지나 뭔가 연구시설이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개발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산업단지겠죠. 이런 산업단지는 크게 네 가지로 분합니다. 첫 번째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 농공단지. 자, 국가산단이라는 건 국가기관산업, 첨단 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한다. 아무래도 중요한 산업들이 국가산단이겠죠. 일반산단,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목적이다. 즉 일반적인 지방에 있는 제조업 공장들이 일반 산업단지가 될 것 같고요. 도시첨단 산업, 지식산업, 문화육성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개발 촉진한다. 대덕연구단지 같은 경우 카이스트와 같이 그 곳에 있는 개발, 정보통신, 정보를 좀 더 육성하기 위한 것이 도시첨단이고요. 농공단지,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김치공장, 한과공장 이런 것들, 농촌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농공단지다. 그래서 도시개발의 한 부분으로 산업단지가 있는데 산업단지 크게 4개의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 농공단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그 밖에 이제 관광지 개발, 그렇죠? 우리 관광지 및 유원지 개발 등이 있어서 외국인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스쿨 조성한다든가 이와 같은 중문관광단지, 제주도에 이런 것들이겠죠.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의 투자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위해서 조성된 지역. 우리 인천 같은 경우, 그렇죠? 인천 성도와 같은 경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외국인 기업도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는 뭔가 좀 더 자유로운 규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도시개발의 한 부분이다. 자, 기본 개념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개발과 관련된 법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시개발,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법령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 주택 및 건설 등에 의한 보금자리 주택사업, 그리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크게 4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우리나라 3대 도시개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도시개발, 택지개발, 보금자리이고요. 주택건설 사업도 많이 시행되긴 하지만 도시계획 레벨에서는 약간 다루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향후에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택지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보금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까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재개발이죠. 도시정비, 재개발, 도시정비를 할 수 있는 법은 크게 도정법과 도축법이 있겠죠. 도정법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가로환경,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이 6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사업들을 묶어서 추가적으로 시장정비 사업이나 도시계획 시설 사업 등을 묶어주는 도시재정비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 사업까지 있겠죠. 이와 같은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자, 지방 육성을 위한 지방 국토 및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지방 육성을 위해서
특별법에 의한 행복도시 특별사업, 지금 세종시가 불리고 있는, 그리고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 개발사업,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 개발사업, 그리고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촉진지구 사업 등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국계법에 의해 도시계획 시설사업 개발행위 허가, 자유경제구역 특별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유통단지 개발사업 등등등이 이제 우리나라 관련법과 함께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의 종류가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개발에 대해서 신도시든 신개발이든 재개발이든 재생이든 그런 걸 좀 더 심도 깊은 이론을 볼 것이고요. 거기에 함께 추가적으로 법령까지 내용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